진짜 새해 첫날부터 제가 이런 뉴스는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와,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. 네, 지난해 12월 31일 이틀 전인데요. 이 전북 전주시의 한 자택 창고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났습니다. 이 소리를 듣고 이웃이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. 구조된 남성은 23살이었는데 이 발견 당시에 알몸에 아주 얇은 겉옷만 걸친 상태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몸 곳곳에는 오랜 시간에 갇혀 지내면서 생긴 걸로 보이는 이 욕창과 화상 등의 상처가 발견이 됐습니다. 창고 문은 당시에 잠겨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. 이 구조된 남성은 지적장애 3급의 틱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니, 양 변호사님,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.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의 누나하고 매형이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을 창고에 가둬두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둬두고 좀 다리미 같은 걸로 학대를 했다라는 거고요. 식사도 거의 못했다라고 합니다. 거의 한 끼 먹거나 아예 굶는 정도였다.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누나 부부, 누나와 매형.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말을 듣지 않아서, 교수님. 글쎄요,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적 장애가 있고 틱 장애가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그렇게 긴급 체포되고 난 이후에 경찰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서 창고에 가두고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 이유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이 23세 이 청년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남동생을 있도록 했다. 그런데 실제 이제 그 과정에서 발견되어 있는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남동생이 자해를 한 거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남동생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.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서 자기를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얘기 어떤 것이 맞을지 글쎄요. 아니 뭐 몸에 난 상처 이런 거는 100번 양보해서 자해한 거라고 쳐도 창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창고에 가둔 건 팩트잖아요. 예? 자, 소장님. 네. 이 지금 지적장애 3급, 틱장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동생이 대소변도 못 가렸다.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랬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지적장애 상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뭐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어디 가면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.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돈도 거슬려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이런 단순한 일을 할 수 있어요. 상급이라고 하면 IQ가 한 50에서 69 사이고 나이는 뭐 6, 7세, 8세 좀 발달되신 분은 10살 정도의 지능도 보이면 분명히 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 정도는 그냥 지적장애 1급이나 뭐 이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누군가한테 기적적으로 도리어 코너에 몰리거나 계속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너무 많이 혼나면 그때는 이제 대소변을 막 당황하고 무서우니까 못 가릴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지적장애 상급이 이 정도도 못한다는 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뭐 틱장애는 더더구나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고요. 그런데다가 지금 경찰께서도 스스로 자해했다고 보기에는 몸에 너무 상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간절하게 부르짖은 사람이 다리미를 갖다가 막 자기를 자해한다?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저는 절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. 예,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적장애 3급 티 절대 안 난다.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그러시는데 자, 이 기자. 이 상황을 지금 일단 양쪽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잖아요.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은 없습니까? 네, 일단 이 어머니는요, 재혼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남성이 지난해 한 3월경에 전북의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 지난해 11월에요,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병원에서 이 보호자인 누나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누나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 누나가 당시 했던 말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겠다고 합니다. 그렇게 동생을 퇴원시킨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누나 부부 집으로 가게 됐던 거고요. 이 친모에게 경찰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보호자는 누나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. 알아서 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. 아, 소장님 지금 들으셨죠? 누나라는 사람은 골절상을 입었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병원 안 보내고 집으로 데려왔고 엄마라는 사람은 연락했더니 아유 난 모르는 일이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.
아, 저 너무 속상하네요. 네. 진짜 이 지적장애 3급이 있는 이분은 잘 훈련시키면 사실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엄마와 누나가 사실은 더 악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 엄마와 누나는 우리가 이제 이 팩트들만 봐도 얼마나 매정하고 차갑고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알았고요. 지금 사실 그 집에 이 누나하고 매형 말고 또 2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. 누나의 친구, 그 친구의 남자친구.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는 건지,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건지, 아니면 함께 학대한 것인지,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차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이 동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럼? 글쎄요, 누나 부부는 오늘쯤 아마 구속영장 결과가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머니로부터 보호도 못 받은 상황이고요. 사실 박 수장이 설명해 준 것처럼 오히려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측에서는 보호기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교수님이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, 뭐. 글쎄요, 이제 23살, 25살 먹은 아이들 데리고 있는 어머니니까 뭐 한 40대 뭐 중후반, 한 50대 초반이 될 것 같은데 저 아들, 저 장애가 있는 저 아들을 저렇게 버리고 무슨 금시 발복을 할 거라고 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주 책임감이 없는 거죠. 전화가 왔을 때 그 보호자는 걔 누나니까 나한테 전하지 마세요. 이것만 딱 보면은 우리가 대강 그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. 누나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가 자기 자식도 안 보는데 왜가 내 동생을 왜 보냐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야말로 애물단지였고 이 추운데 그 겉옷만 입혀가지고 거기에다가 감금을 한 겁니다. 가족들이 저렇게 나오면 아무 대책이 없는데요. 실제로 가족들부터 저렇게 버림받고 학대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보호기관에 넘어가서 좀 더 나은 그런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. 자, 이 기사에 달린 그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요.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라서 저희가 뭐 팩트라고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라에서 나온 장애수당 이거 인터셉트 하려고 이렇게 탁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.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자,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